평강과 온달은 천천히 눈을 떴어. 평강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일어나 두리번거렸지. 낯선 절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녀는 왼쪽 눈에 강한 이물감을 느끼고 서둘러 손을 가져갔어. 그러나 그녀의 왼쪽 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젠장. 하다 외눈박이라니. 평강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허탈하게 웃음을 지었지. 바로 그때 옆에서 온달이 작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어. 온달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살폈지. 여기 어디야? 평강은 어깨를 으쓱하며 힘없이 말했어. 몰라. 나도. 온달도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몸 곳곳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 둘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폈는데 그곳에는 오직 조용히 불경을 외우고 있는 스님들 뿐이었지. 그때 그들의 기척을 느낀 스님들이 놀란 얼굴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 아니, 깨어나셨습니까? 괜찮으신지요? 이 심한 상처들을 보게나. 스님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은 온달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어. 그는 신중히 생각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 아, 그게 전 달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군계라고 합니다. 평강은 황당한 눈으로 온달을 힐끔 쳐다봤지만 곧바로 그의 의도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어. 두 사람은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서 당분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 스님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믿고 친절히 미소 지으며 그들의 상처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어. 평강은 조용히 중얼거렸어. 군계라니, 이 병신이 이름을 그따위로 짓고 그래. 온달은 지친 얼굴로 씁쓸히 웃었어. 그럼 뭐라고 하냐? 태왕의 적이 된 우리가 이름 따위 이제 아무 의미도 없잖아. 절 안에는 낮은 불경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저 처연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 온달과 평강, 아니 이제는 달과 군계로 이름마저 바뀐 두 사람은 신라의 절에서 조용히 지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기막혔지. 고구려는 사라졌고 그들이 그렇게나 치열하게 싸웠던 세계는 이미 역사 속에서 먼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절박 세상은 온통 신라의 깃발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기억하던 고구려의 이름조차 희미하게 잊고 있었어. 온달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탈하게 웃었어. 고구려가 멸망했다니.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사라졌다고? 평강, 아니 군계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투덜댔어. 그러게, 어차피 시간 여행할 거면 내가 있던 2025년으로 돌아갔어야지. 인터넷이라도 있으면 유튜브나 인스타라도 하지. 고작 300년 뛰어와서 이게 뭐냐고. 다른 군계의 말에 눈만 깜빡거렸어.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라는 이상한 단어들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지. 하지만 분명한 건 평강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 황당한 이야기가 모두 진짜였다는 걸 이제서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 너 정말 미래에서 왔다는 말이 진짜였던 거야? 군계는 깊은 한숨을 쉬며 허공을 바라보았어. 그리고는 덤덤히 중얼거렸지. 그래, 미래에서 왔지. 근데 이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난 돈이나 벌면서 네일 아트 하고 뉴욕 여행이나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곳으로 떨어져서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궁예는 투덜거리며 불편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온달은 이제야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혼란, 그리고 자신이 지금 느끼는 그 충격과 상실감을 절실히 이해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바라봤어. 이젠 두 사람 모두 집도 나라도 없는 떠돌이가 되어버렸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세상도 사라지고 없었고
그저 낯설고 차가운 현실만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어. 그러나 온달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난 괜찮아. 궁계는 그런 온달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지. 병신 같은 소리 하네. 이 와중에 감성이나 잡고 앉았어.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작은 미소를 지었고 낯선 시대의 낯선 땅에서 서로만을 의지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 그들이 가는 길은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둘이 함께였기에 조금은 덜 두려웠지.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서로에 대한 믿음뿐이었고 이제 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 군계의 발끝에 바삭 마른 나무잎들이 밟혔어. 가을이었지만 아직 겨울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날씨였어. 계곡물을 따라 흐르는 바람은 시원하면서도 날카롭게 귀를 스쳤어. 그녀는 푸른 머리카락을 어깨 너머로 넘기며 살짝 눈을 찡그렸어. 왼쪽 눈은 여전히 붕대로 가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고통이 간간히 밀려왔지만 궁계는 오히려 그런 아픔의 통쾌함마저 느끼고 있었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뒤에서 느릿느릿 걷는 온달의 기척이 들렸어. 그는 머리카락 사이로 얼핏 보이는 불그스름한 머리칼이 유난히 흐트러져 있었고 힘없이 걸음을 옮기며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진짜 웃기지도 않네. 삼조고 전사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온달의 목소리는 흐릿했고 축 늘어져 있었어.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군계의 뒤를 따라 걸으며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어. 고구려가 이렇게 끝나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군계는 멈춰서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발걸음을 더 당차게 옮겼어. 절의 입구를 지나 내려가는 길에는 가끔씩 까치 소리만이 조용한 계곡 사이로 울렸어. 눈 한쪽 날아간 게 대수야. 대신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군계의 말투는 쿨하게,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들렸지만 속으로는 온통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나 하자는 거야? 온달의 목소리가 힘겹게 군계의 뒤를 쫓아왔어. 나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 더 이상 싫거든. 이건 두 번째 기회야. 이번엔 제대로 잡아야지. 군계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 온달의 얼굴을 보았어. 그는 아직도 길을 잃은 것처럼 눈빛이 흐렸어. 어떻게 잡아? 우리는 다 잃었잖아. 온달이 힘없이 중얼거렸어. 일단 여기서 나가자. 절에서 연불이나 외워봤자 별 의미 없잖아. 살아남았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내 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군계는 말을 마치고 바로 다시 걸음을 옮겼어. 온달은 멍하니 그녀의 뒤를 따라 움직였어. 절을 떠나며 군계는 가을볕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았어. 산등성이 마다 붉고 노란색들이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고 하늘은 한없이 높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 내려가는 길은 가파랐고 울퉁불퉁한 돌들은 발목을 잡아채듯이 험했어. 군계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가며 조심스럽게 걸었어. 온달은 여전히 정신이 없어 보였지만 무의식적으로 군계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보호하듯이 걸음을 맞췄어. 기회는 무슨 기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 때문에 내 눈까지 이렇게 된 건데. 궁예는 그의 말을 끊고 고개를 획 돌렸어. 그녀의 오른쪽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붕대로 가려진 왼쪽 눈은 바람에 약간 떨렸어. 내가 선택한 일이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알아들었어? 온달의 눈이 크게 떠졌어. 군계의 결의에 가득 찬 목소리가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든 거였어. 길이 끝나자 넓게 펼쳐진 황야가 나타났어. 높은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금빛 파도처럼 넘실거렸고
어디선가 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군계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 왼쪽 눈을 잃고 얻은 것은 바로 이 강한 결심이었어. 이제 그들이 걸어갈 길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야.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 두 사람이 나아가는 앞길에 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쳤어. 군계의 파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깃발처럼 펄럭였어. 그리고 그녀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발을 내디뎠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였어. 과거의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군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세상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어. 절에서 내려오니 죽주라는 이름의 마을이었어. 황량한 길거리에 먼지가 휘날렸고 집집마다 지붕엔 풀들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지. 농부들은 굶주린 얼굴로 땅만 멍하니 바라보며 걸었고 아이들은 갈비뼈가 앙상한 몸을 이끌며 축 처진 어깨로 마을 어귀를 맴돌았어. 마을 전체가 어둡고 우울한 회색빛이었어. 사람들의 눈엔 희망이라곤 보이지 않았고 먼 하늘 위로는 검은 까마귀 떼가 천천히 돌고 있었지. 온달은 그 광경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 여기도 먹고 살기 쉽진 않겠는데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 군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벌써부터 여기저기 다니며 상황을 묻고 다녔어.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거든. 이곳 죽주는 신라왕실이 무너지고 도적들이 날뛰는 통에 제대로 된 행정력조차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 신라왕실은 그냥 다 끝났대. 나라 꼴이 말도 아니래. 그럼 이제 우린 뭐 먹고 살아? 이곳은 지금 기헌이라는 도적 두목이 꽉 잡고 있대. 근데 세력이 꽤 크다네. 궁예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 오케이. 그럼 그 기헌이라는 놈 한번 만나보자. 온달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궁계를 쳐다봤어. 뭐, 도적 두목, 우리 이제 도적까지 되는 거야? 그래도 명색이 삼조구 전사였는데 도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군계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대답했어.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명예 같은 걸 따져?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봐. 우리가 가진 게 뭐야? 너랑 나한테 뭐가 남았냐고. 무공 말고는 쓸 데가 어디 있어? 온달은 할 말이 없었어. 군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도적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묘하게 답답하게 했어. 그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군계에게 맞추며 속삭이듯 불평했어. 참, 너 진짜 그놈의 돈 지겹지도 않냐? 군계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저작거리에는 이미 밤의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고 사람들의 불빛 없는 눈동자들이 무겁게 지나갔어. 군계는 저 멀리 허름한 객주집을 바라보며 눈빛을 빛냈어. 그 안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몇몇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서 있었어. 군계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결심한 듯 당차게 말했어. 가자, 온달. 이젠 다른 선택지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뭔가를 버려야지. 온달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붉은 머리칼 사이로 숨겨져 있던 야성적인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 도적이라는 말이 여전히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군계의 단단한 눈빛에 끌려 그는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둑한 죽주의 밤거리 속으로 녹아들었어. 도적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남겨진 건 이제 오로지 선택과 생존뿐이었지. 기헌의 막사는 누렇게 낡은 천막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 앞에서 창을 든 병사들이 우리를 막아섰지만 병사들의 눈빛에 맺힌 망설임을 난 금세 읽었어. 아마 우리한테서 뿜어나오는 짙은 피냄새를 느낀 모양이야. 붉고 푸르게 물들인 우리의 머리칼은 전장 한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선명한 표식과 같았어. 병사들이 비켜서자 군계는 천막 안으로 성큼 발을 디뎠어. 그 안엔 지저분한 나무 탁자와 술잔이 널려 있었고 무겁고 탁한 공기가 숨을 턱 막히게 했어. 천막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몸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 그 자가 바로 기원이었어. 기원은 군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 그의 시선은 특히 그녀의 가려진 왼쪽 눈을 오래 머물렀어. 내 놈들은 뭐냐? 군계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뻔뻔하게 턱을 들고 말했어. 난 신라의 공주다. 기원이 듣자마자 껄껄 웃어댔어. 그 웃음이 천막을 흔들 정도로 커서 바깥 병사들이 놀라 힐끔 쳐다볼 정도였어. 미쳤냐? 군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덧붙였어. 신라의 공주긴 한데 버려졌다. 온달은 순간 당황해서 군계를 바라봤어. 공주라는 말에 이 상황이 더 난처해진다고 생각했어. 기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군계를 노려봤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군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 내 놈을 지켜주겠다. 기원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 내년이 뭘 지켜?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긴 파란머리 주제에 눈깔도 하나 없는 게 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군계의 표정이 단숨에 차가워졌어. 그녀가 날 돌아보며 짧게 눈짓을 보냈어. 그 신호 하나에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맹수 같은 광기가 깨어났어. 온몸에서 뜨거운 불꽃이 치솟았고 막사 안 공기가 묵직하게 눌리며 숨 막히는 살기가 퍼져나갔어. 군계도 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살기를 내뿜었지. 막사하는 단번에 우리의 강렬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 탁자 위 술잔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고 기원은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 그의 눈이 흔들렸고 결국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외쳤어. 그만, 그만.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냐? 궁예는 다시 고개를 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어. 신라 공주라고. 버려진 공주. 기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니까. 좋아, 좋아. 일단 받아들이겠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군계가 말을 잘랐어. 그녀의 한쪽 눈이 싸늘하게 웃고 있었어. 그런 걱정은 내 놈이나 잘해. 우리가 너보다 먼저 내 목을 칠 수도 있으니까. 막사 밖에서는 날카로운 가을바람이 천막을 흔들며 지나갔고 우리는 그렇게 기원의 패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한때 신라의 공주였던 군계와 삼조고 전사였던 온달은 그렇게 도적의 길 위에 발을 내디뎠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